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에서 혹은 편의점에서 무언가 묘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분명 늘 먹던 제품인데 맛이 밍밍해졌다거나 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불길한 직감 말입니다. 내 입맛이 변했나? 아니요. 틀렸습니다. 당신의 미각은 정확했고 기업들의 속임수는 한층 더 교묘해졌습니다. 최근 뉴스 사회면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단어, 바로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인색하게 군다는 뜻의 스킨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가격과 용량은 그대로인데 원재료를 은근슬쩍 싸구려로 바꾸는 행태입니다. 진짜 치즈를 가짜 치즈로, 100% 과즙을 50%로 슬쩍 반토막 내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우리는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기만을 겪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과자 봉지 속 질소를 늘리고 내용물을 쏙 빼버렸죠.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대 27%나 몰래 깎아내다 적발된 상품이 수십 개입니다. 과거엔 양을 줄여서 속이더니 이제는 성분을 바꿔서 속이는 단계까지 진화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원자재가 비싸졌다면 차라리 정직하게 가격을 올리면 될 텐데 왜 자꾸 소비자를 기만할까요? 단순히 기업의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정부의 물가 압박 때문이기도 하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가격 인상을 통제하고 있으니 기업들은 겉으로는 정부 시책에 따르는 척하면서 뒤로는 몰래 질과 양을 빼는 여우의 전략을 택한 겁니다. 정부의 압박과 기업의 꼼수, 그 사이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 줄이기부터 최근 성분 속이기까지 이 끝없는 기만 너머의 본질을 파헤쳐 봅니다. 기업들은 왜 정직 대신 비겁한 기만을 선택하는가?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 그리고 권모술수의 대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오늘 이 밍밍해진 과자 속에 숨겨진 철학적 담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빼앗기는 것에 예민할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무료와 타의를 시계추처럼 오간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이번엔 무료함에 빠지죠. 그래서 또 다른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자, 이 철학을 우리의 현대 소비 사회로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삽니다. 맛있는 간식을 사고 새로운 옷을 사면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랩니다. 소비는 가장 쉽고 빠른 욕망 충족의 수단이니까요. 기업들은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자재 값이 치솟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죠. 하지만 가격표를 올리는 순간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비싸다는 고통 때문에 소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선택합니다.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라는 눈앞의 고통을 숨기기로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용물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기업들은 우리의 욕망을 가장 기만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물건, 가격은 그대로 둘게. 그러니까 고통받지 말고 계속 지갑을 열어. 하지만 이 은밀한 거래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결핍의 질이 다르다는 점이죠. 내가 돈이 부족해서 물건을 못 사는 고통과 내 돈을 다 냈는데도 가짜 치즈를 씹어야 하는 고통,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가 단순한 결핍이라면 후자는 존엄성의 훼손입니다. 우리가 밍밍해진 과일 주스나 홀쭉해진 과자 봉지 앞에서 느끼는 불쾌감의 정체는 단순히 돈을 손해봐서가 아닙니다. 나의 정당한 소비 행위가, 나의 정직한 욕망이 바보 취급당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상실감이자 분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려면 욕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하라고 부추기면서 정작 그 욕망을 채워줄 알맹이는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가짜 포만감 속에서 더 큰 고통의 시계추를 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대체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는 걸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 저서 군주론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군주는 여우의 꾀와 사자의 힘을 모두 가져야 한다. 사자는 덫을 피하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업의 생존 전략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가 비싸질 때 정당하게 가격표를 올리는 것은 사자의 방식입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은 정부의 물가 압박과 소비자의 거센 반발이라는 거대한 늑대 무리가 있습니다. 사자의 힘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슬그머니 여우의 가면을 썼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과학적인 꾀를 냈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단내림 효과로 설명합니다.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기준 가격이라는 닻이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1,000원짜리 과자가 1,200원이 되는 순간 소비자의 뇌는 즉각적으로 비싸다는 경보를 울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부피나 무게의 변화에는 놀라울 정도로 둔감합니다. 100g이 80g이 되어도 포장지 디자인을 슬쩍 바꾸거나 질소를 조금 더 채워 넣으면 우리의 시각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마키아벨리적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여우의 기만술입니다. 군중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지켜낸 것이니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우들이 대중을 속일 때 쓰는 언어의 마술입니다. 성분을 싸구려로 바꾸고는 더 깔끔해진 맛이라고 광고합니다. 용량을 대폭 줄여놓고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 라며 친환경 트렌드인 척 포장합니다. 기만을 혁신으로 둔갑시키는 것.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여우들이 살아남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여우의 꾀를 칭송하면서도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 남겼습니다.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으나 결코 대중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미움을 받는 순간 어떤 군주도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스킨플레이션과 슈링크플레이션. 이 여우 같은 꼼수들은 결국 소비자들의 극심한 미움과 경멸을 사고 있습니다. 비싸진 물건을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며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보 취급하고 뒤통수를 친 브랜드에게 소비자는 가차없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즉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위기를 포르투나 즉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주도적인 힘을 비르투 즉 역량이라고 칭했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맞닥뜨린 가혹한 포르투나입니다. 진짜 훌륭한 군주, 즉 인류 기업이라면 이 위기를 기술 혁신이나 공정의 효율화 혹은 소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비르투로 돌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역량을 발휘하는 대신 소비자 몰래 내용물을 파내는 얄팍한 속임수를 택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방어를 위해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사자의 무기를 내던져버린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경고를 무시한 이 얄팍한 여우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어떤 화려한 마케팅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과자 봉지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의 압박과 기업의 교활한 꼼수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만적인 전장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까요? 이 기만적인 자본주의 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동굴벽에 묶여있는 가여운 죄수와 같다고 말이죠. 죄수들의 등 뒤에는 거대한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벽면에 어지럽게 비칩니다. 태어나서 평생 그림자만 본 죄수들은 그 일렁이는 허상들이 진짜 세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마트 진열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포장지, 유명 연예인이 웃고 있는 광고, 리뉴얼로 더 맛있어졌다는 문구.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라는 배우가 횃불을 비춰 만들어낸 동굴 속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림자에 속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뇌를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매일 피곤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뇌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먹던 것을 집고
포장지의 겉모습만 보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버리죠. 기업들은 우리의 이런 피로감과 인지적 게으름이라는 쇠사슬을 아주 치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쇠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방법, 그 실체의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를 피곤하게 만들더라도 반드시 장착해야 할 두 가지 실전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단위 가격을 직시하는 습관입니다. 포장지의 크기나 총가격이라는 그림자에서 강제로 눈을 돌리세요. 마트의 가격표 구석에 적힌 10g당 150원, 100ml당 300원. 이 숫자들이야말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물의 진짜 본질, 즉 이데아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성분표를 해독하는 안목입니다. 앞면의 화려한 마케팅 문구를 무시하고 뒷면에 작고 빽빽한 글씨를 끝까지 읽어내는 수고로움입니다. 초콜릿이라고 크게 적혀 있지만 뒷면을 보면 카카오버터 대신 값싼 파묘가 들어간 가짜 초콜릿이 수두룩하죠. 진짜 치즈인지, 가공 치즈인지, 과즙 100%인지, 과즙 향만 첨가했는지, 단위 가격과 성분표, 이 두 가지는 여우의 꾀로도 결코 가릴 수 없는 시장의 진실입니다. 플라톤은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태양을 본 사람은 다시 동굴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자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소비자, 우리는 이들을 철학자 소비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껍데기 대신 단위 가격과 성분표라는 실체를 보고 기만적인 기업의 제품을 단호하게 외면하기 시작할 때 기업들은 더 이상 우리를 얕보거나 속일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소비자가 연대할수록 여우의 꾀는 철저히 부서지고 시장은 다시 정직한 사자의 방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무심코 집어든 과자 봉지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 철학적 사유가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더 나아가 이 시장의 룰을 바꾸는 단단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일상에 작은 통찰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가벼운 반바지 차림으로 하지만 생각의 깊이는 끝까지 챙겨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